당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영양제 상식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메가3? 루테인? 아니에요. 실제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의사들이 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는 따로 있어요. 제가 15년 동안 응급실에서 5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광고비 수십억 들여서 홍보하는 그런 영양제 말고요. 정말 몸이 원하는 건 단 4가지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집에 영양제 몇 개나 있으세요? 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C, 종합비타민. 한국인 평균 한 달에 영양제비만 12만 원씩 써요. 1년이면 1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정작 몸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면역력은 왜 이렇게 약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마케팅에 속아서 정작 필요한 건 안 먹고 있으니까요. 제가 응급실에서 15년 동안 일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80대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병원에 잘 안 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광고 많이 하는 비싼 영양제는 안 먹어요. 대신 이 4가지는 꼭 챙겨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약회사들은 이런 영양제 광고를 잘 안 해요. 수익성이 떨어지거든요. 진짜 효과 있는 것들은 값이 싸거든요. 첫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여러분, 마그네슘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국인의 90%가 마그네슘 부족이에요. 90%라고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 결과인데 현대인이 먹는 가공식품에는 마그네슘이 거의 없어요.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해요. 300가지라고요? 심장이 뛰는 것도, 근육이 움직이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모두 마그네슘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마그네슘이 엄청나게 소모돼요. 하루 스트레스만 받아도 마그네슘 하루치가 다 빠져나가요. 술 한 잔 마시면 마그네슘 이틀치가 없어져요. 커피 한 잔도 마찬가지고요. 가공식품은 아예 마그네슘 도둑이에요. 그럼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잠을 못 자요. 마그네슘은 천연 수면제라고 불러요.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줘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줘요. 밤에 뒤척이는 분들, 자꾸 깨는 분들 대부분 마그네슘 부족이에요. 두 번째, 심장이 두근거려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응급실에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마그네슘 부족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검사해 보면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마그네슘만 보충해주면 증상이 사라져요. 세 번째, 근육 경련이 일어나요. 다리에 쥐가 나거나 눈밑이 떨리는 것도 마그네슘 부족 신호예요.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에 쥐가 나는 것도 마그네슘 부족 때문이에요. 네 번째, 우울감이 심해져요. 마그네슘은 세로토닌 합성에도 관여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마그네슘 부족하면 우울증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마그네슘을 꼭 챙겨 먹는 거예요. 하루 권장량은 400mg 정도인데 음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시금치를 하루에 한 단 반 정도 먹어야 해요. 아몬드는 100개, 바나나는 15개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영양제로 보충하는 거예요. 마그네슘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글리시네이트 형태가 가장 흡수가 잘 돼요.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4%밖에 안 되니까 피하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두 번째는 아연이에요.
아연은 면역력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감기 자주 걸리시죠? 상처가 잘 낫지 않나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나요? 모두 아연 부족 신호일 수 있어요. 아연은 우리 몸에서 200가지가 넘는 효소의 구성 성분이에요. 특히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연이 꼭 필요해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아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죠. 실제로 아연이 부족한 사람들이 바이러스 감염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런데 아연도 부족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져요.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정도밖에 흡수가 안 돼요. 아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면역력이 떨어져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가요. 두 번째, 상처 치유가 늦어져요. 아연은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해서 상처가 빨리 아물려면 아연이 충분해야 해요. 세 번째, 탈모가 심해져요. 아연은 모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특히 남성 탈모의 원인 중 하나가 아연 부족이에요. 네 번째, 미각이 둔해져요. 음식 맛을 잘 못 느끼거나 입맛이 없다면 아연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해요. 다섯 번째, 성기능이 떨어져요.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도 관여해서 남성 건강에 특히 중요해요. 그래서 비뇨기과 의사들이 아연을 꼭 챙겨 먹는 거예요. 아연 하루 권장량은 성인 남성 기준 10mg 정도예요. 굴 5개 정도 먹으면 되는데 매일 굴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로 보충하는 거죠. 단, 아연은 너무 많이 먹으면 굴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하루 40mg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셀레늄이에요. 셀레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영양소예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우리 몸의 녹을 제거해 주는 거죠. 특히 갑상선 건강에 핵심적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효소가 셀레늄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해요. 그래서 내분비내과 의사들이 셀레늄을 꼭 챙겨 먹어요. 셀레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 중에 셀레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면역력이 약해져요. 셀레늄은 면역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세 번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져요. 셀레늄은 혈관을 보호해주고 염증을 줄여줘요. 네 번째, 암 위험이 증가해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특히 전립선암, 폐암,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다섯 번째, 모발과 손톱이 약해져요. 셀레늄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손톱이 잘 부러져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셀레늄 부족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토양에 셀레늄이 적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란 농산물에도 셀레늄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브라질너트에 셀레늄이 많다고 하는데 하루에 브라질너트 2개 정도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브라질너트를 구해 먹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영양제로 보충하는 거예요. 셀레늄 하루 권장량은 55 마이크로그램 정도예요. 200 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는 선에서 드시면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장 건강이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는 거 이제 상식이죠?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어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각종 질병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장 상태는 정말 심각해요. 항생제 남용, 가공식품, 스트레스 때문에 좋은 균은 줄어들고 나쁜 균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챙겨 먹는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첫 번째, 소화 기능이 좋아져요. 변비나 설사 같은 소화 장애가 개선돼요. 두 번째, 면역력이 강화돼요. 장내 좋은 균이 늘어나면서 면역 기능이 활성화돼요. 세 번째, 알레르기가 줄어들어요. 아토피나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도 장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네 번째, 기분이 좋아져요. 장에서 세로토닌의 90%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 우울감도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 체중 조절에 도움이 돼요. 장내 균총의 균형이 맞으면 신진대사가 좋아져서 살이 잘 빠져요. 여섯 번째, 심혈관 건강이 좋아져요. 장내 좋은 균들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압을 조절해줘요.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균수가 중요해요. 최소 100억 CFU 이상은 되어야 해요. 두 번째, 균종의 다양성이 중요해요. 한두 가지 균보다는 다양한 균이 들어있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장용 캡슐인지 확인하세요. 위산에서 살아남아 장까지 가야 효과가 있어요. 네 번째,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이 더 좋아요. 상온에서 보관하는 제품은 균이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공복에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위산이 적을 때 먹어야 더 많은 균이 살아서 장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제 이 네 가지 영양제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세요. 근육 이완과 수면에 도움이 되니까 자기 전에 먹는 게 좋아요. 아연은 공복에 드세요. 흡수율이 가장 좋아요. 단,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식후에 드셔도 돼요. 셀레늄은 언제 드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좋아져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공복에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주의사항도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두 번째,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은 드셔야 해요.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 보충제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의사들이 정말로 챙겨 먹는 네 가지 영양제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프로바이오틱스. 이 네 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것부터 챙기세요. 물론 영양제가 만능은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이 기본이에요. 그 기본 위에 이런 영양제를 보충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건강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